북미 정상회담 와중에 치러진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어당 황이라는 예측대로 황교안 후보가 대표로 선출됐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끌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있었고 최종 투표 결과가 황교안 후보는 50%, 오세훈 후보는 31.1%, 김진태 후보는 18.9%, 약간 5, 3, 2 이런 이제 분포로 당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당선되긴 했는데 당심과 민심이 좀 엇갈리는 것도 있었고 분석할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상대로 이제 황교안 후보가 무난히 당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득표율 한 60%대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낮기는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그 당원 투표 결과가 70%, 그다음에 대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게 당심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데 황교안 후보가 이 당원 투표에서 55%를 얻으면서 과반을 넘기면서 승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 오세훈 후보에게 뒤진 2위를 차지하면서 이 당원의 지지보다 민심의 지지가 낮다는 한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당대표는 어차피 황교안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 2위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오세훈 후보가 차지를 했죠. 김진태 후보는 3위로 밀렸고요. 오세훈 후보는 그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50%를 기록하면서 이 당원 투표에서 잃었던 표를 상당히 만회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다음에 당이 중도 개혁 보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전당대회 기간 내내 했는데 아마 그러한 주장이 중도 개혁 보수 여론층에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한 30에서 35% 정도를 얻어야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개혁 보수의 입지가 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한 31% 정도를 얻으면서 향후에 이제 개혁 보수의 가치를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좀 축적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태 후보는 이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른바 이제 태극기 부대에 뭐 독점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요란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그것에 견뎌보면 득표력은 좀 예상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 여론조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당대표 후보 3명 가운데요. 아마도 이제 그 보편적 국민적 시각과 거리가 먼 김진태 후보의 극단적 주장이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그 점심시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특이한 게 그 5.18 망언에 대해서 항의하는 분들이 몰려와서 이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전당대회 주최 측하고. 그래서 이제 행사 자체가 한 1시간 정도 늦어졌고요. 현장이 이제 대의원 8,000명이 모인 셈인데, 말이 그렇지 8,000명이면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킨텍스 제1전시장인데, 거기가 아주 꽉 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자석이 설치되어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데도 한참 걸리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됐죠. 근데 뭐 그동안 이제 텔레비전에서 합동 연설회 할 때 부분적으로는 봤습니다만 당대표 후보 연설 10분씩 하는 걸 세 사람 걸 다 들어봤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10분을 전체를 다 들어봤는데 연설을 하면서 김진태 후보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그 어투하고 딱 일치되는 그런 연설이고요. 오세훈 후보는 이제 기대보다 좀 떨어지는 이렇게 소리를 좀 지르기는 하는데 좀 메시지 전달력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황교안 대표 연설할 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웃음이 좀 나오는데 그것에 이제 웃을 수는 없고 좀 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 정치인들의 큰 목소리 대중 연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색함이 있었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현장에 모인 대의원들이나 언론사 기자들이 다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모인 8,000명이라는 게 사실 그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미 토요일, 일요일에 다 투표가 끝났죠. 네. 한 96,000명 정도가 이미 다 선거인단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현장에서 8,000명 대의원들이 이제 마지막 연설 듣고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대의원 비중이 높았으면 황교안 대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연설 실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뭐 그런 좀 장면이 있었고요. 어쨌든 아까 어대황, 어당황, 뭐 어대황 뭐 두 가지 말 다 씁니다만 야당에서는 어당황종, 뭐 어당황망, 네. 끝났다 망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어대황, 어당황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세를 형성해서 이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전당대회장 가서 현장에서 좀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 좀 몇 사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새로운 사람이 좀 해야 된다에 대해서 당원들이 아주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보수는, 우리 우파는 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좀 이 선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를 한 관료 출신에 대해서 좀 점수를 많이 쳐주는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덕을 많이 봤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약간 좀 특이한 게 홍준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좀 말을 좀 자극적으로 했는데 네. 이 황교안 이번 새 대표는 좀 말을 점잖게 하는 것 때문에 좀 득점 포인트가 됐다. 이런저런 분석들을 하더군요. 네. 여기 보면은 오세훈, 김진태 2위 싸움이 치열했는데 당원 투표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22.9%, 김진태 후보는 21.8%. 거의 박빙. 네, 박빙이었어요. 예. 네. 이거 보면 어쨌든 김진태 후보가 3등이긴 하지만 2위나 진배 없는 3등이고요. 이런 거 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일단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 안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김진태 후보 선거인단 득표율이 한 20% 좀 넘는데요. 다른 최고위원들 득표율도 그 숫자에 따라서 뭐 대략 그 정도, 좀 많이 나올 때는 30%까지 나오고 적으면 10몇 %까지 득표율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주류를 형성하거나 뭐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자유한국당 안에서 확실히 좀 지분을 갖게 됐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상당히 한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김진태 후보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여서요. 그렇죠. 또 5.18 망언을 한 김술래 의원을 네. 최고위원으로 뽑아주는 걸 보면 뭐좀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 조경태, 네. 정미경, 김순예, 김광림 이렇게 4명이 선출이 됐죠. 네. 뭐 당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네. 선거를 치르고 8명의 후보 가운데 이제 4명을 최고위원으로 뽑았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이제 그 1등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죠. 네. 민주당에 있을 때도 최고위원을 했는데 네. 이쪽 당으로 옮겨서도 최고위원이 되면 선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던 신부라 의원이 이제 청년 최고위원 목소 최고위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이 5명 최고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 최고위원이라는 점도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원래 최고위원 선거에서 4명,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들지 못하면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이제 최고위원으로 네. 합류시켜 주는데 이번에 정미경 전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이 자력으로 4위 안에 들면서 자력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이 그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까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김순례 의원이 이제 전당 기간 내내 나를 살려달라 우파 여전사로서 뭐 이렇게 그 우파 여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본인은 5.18 망언 파문으로 오히려 인지도가 좀 오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주변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당원 투표랑 이번에 여론조사 투표에서 고루 10%를 넘기면서 3등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준규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김준규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연설 그 기간 내내,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저단계 대통령이냐, 네, 막말을 막 퍼부었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당 내부의 원로들까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제 일반인 그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남녀 간 짝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남자 3호로 예, 출연을 네. 하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무려 26.5%를 득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도 4명의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년 최고위원 4명 가운데 1등을 해야 지도부에 입성을 하기 때문에 네.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여성이 4명 안에 2명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사실 한 며칠 전부터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에서 여성을 그렇게 뽑아준 적이 없다라는 저한테 이제 그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었죠.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등, 3등을 차지했죠. 3, 4등도 아니고 2등, 3등입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은 그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우 세력의 어떤 지분 효과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게 좀 컸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분이 이제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인데요. 현장에 가서 연설을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설을 잘하나요? 그렇습니다.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러니까 합동 연설에 하는데 가는 데마다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전당대회장에서도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대의원들이 나와서 뭐 잠깐 화장실도 가고 휴게실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저도 이제 그 어울려서 뭐 제가 이제 외모는 거의 대의원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 대화 나누는 걸 들었는데 네. 정미경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연설을 참 잘한다. 예, 아버지가 대위 출신으로 월남전 파병 돼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이런 그 자기 인생 스토리를 그대로 어떤 보수 정당에 내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얹어서 설명을 하면서 거의 그 울부짖다시피 연설을 하는데 이 당원 대의원들이 막 가슴이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래서 뭔가 좀 정미경 전 의원이 좀 잘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알았는데 뚜껑을 유일하게 열어보니까 현역이 아닌데 지금 그렇습니다. 2등으로 2등을 했죠. 네. 참 그 대단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그런 진정성 같은 걸 가지고 앞으로 자유한국당 좀 잘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을 봐도 현역 의원들도 있었어요. 윤영석, 윤재옥 네. 이런 의원들도 있었는데 떨어졌죠. 이런 사람들 다 그분들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순례 의원이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오른 뭐 인지도라든지 그런 동정표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부대들이 또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김순례 의원 어제 정견 발표하는 걸 때도 보니까 제가 언론의 문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달라. 끊임없이 이렇게 지지를 호소를 해왔거든요. 감정선을 탁 예, 건드린 거네요. 그게 이제 그 김순례 의원의 강경 발언에 동조하는 그런 당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좀 움직여 놓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그 김순례 최고위원이 받은 선거인단 득표율이 13% 정도 됩니다. 네. 이제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한국당 안으로 밀고 들어온 태극기 부대 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덕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도 11.8%로 나쁘지 않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인지도 효과라고 좀 인지도로 봐야 될 것 하고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김순례 의원까지 최고위원이 되는 네. 그런 이제 결과로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전당대회 분위기 현장 다녀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쳐서 이거 연기해야 된다, 만다. 그래서 뭐 후보들 막 보이콧하고 정말 엄청 이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전당대회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효과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컨벤션 효과의 반대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컨벤션 효과라는 말이 있었죠. 네. 5.18 망언 때문에 전당대회 초반부터 아주 오히려 관심을 일으키는. 지탄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투표율이 25%, 2년 전
자유한국당 아주 어려울 때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게 옳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안 하는 바람에 뉴스의 인물, 뭐 홍준표, 정우택, 심재철, 안상수, 주호영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이번에 출마를 안 해버렸는데 네. 이분들 5명 포함해서 8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컷오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훨씬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나온 우려에 비하면 네. 그래도 뭐 언론이나 온라인상이라든지 좀 관심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제1야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는데 과연 얼만큼의 득표력으로 당선이 될지 태극기 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김진태 후보가 과연 얼만큼 좀 선전을 정말 할지 뭐 이런 관심들이 좀 복합되면서 어제 그 당대표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려한 만큼보다는 어쨌든 네. 좀 효과는 없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제 효과는 있었는데 그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SNS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뭐 이 이름이 굉장히 좀 높은 순위에 올라왔는데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실 뉴스를 찾아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자유한국당이 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황교안 대표하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네. 당장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패배 이후로 몇 개월 동안 유지되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상 지도부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오랜만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게 많죠 지금. 뭐 우선 국회가 지금 완전히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1월 국회, 2월 국회 완전히 그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 국회 공정 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과제가 굉장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 인사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떤 갈등 관계 없이 좀 더 이렇게 미묘한 권력 관계 없이 당을 잘 운영을 하면서 이 국회 공정 상태도 어떻게 풀어낼지가 일단 지켜볼 대목이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을 다룬 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그다음에 민생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네.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지금 공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3월 10일까지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유일하게 지금 자유한국당만 선거제도 개혁 당론을 내지 않아서 지금 선거제도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제도 논의를 계속 막을지 아니면 이 논의의 진전을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지도 지켜볼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18 왜곡 모독 발언의 당사자인 이 김진태, 김순례 이 의원들이 지금 전당대회 출마자 뭐 보호 규정 때문에 유예가 됐었죠. 예, 징계 결정이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전당대회가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 당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김진태 후보는 이제 정견 발표회에서 왜 나를 제명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끼리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순례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네. 당 윤리위가 어떤 수준으로 징계를 할지에 대한 안을 최고위에 올리면 이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또 됐거든요. 네, 네. 셀프 의결을 해야 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이 대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도 앞으로 상당히 여론에 민감한 그 반응을 일으킬 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거 몇 가지 좀 추가를 한다면 당내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사무총장을 부산에 이제 복당파죠. 김세연 의원이 내정됐대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서 김세연 의원 본인이 그게 아니다. 그런 내정된 거 없다라고 이제 막 해명을 하고 그랬던 장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른바 친박 세력하고 가까운 걸로 평가가 되는 황교안 대표이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오세훈 후보 또 뭐 김무성, 김성태 이런 분들 이른바 비박
세력, 복당파하고 반드시 당내 통합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대표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 또 총장뿐만 아니고 그 밑에 부총장들 여러 자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바로 오늘부터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잘 하겠다. 지금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어요. 5.18망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당내에서 잘 신중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정치적인 어떤 수완 같은 게 바로 이제 검증대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아직 이제 그 확인된 관측은 아닌데요.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통영하고 창원, 성산 두 군데인데요. 황교안 대표로서는 두 군데 다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기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좀 정치적인 어떤 그 전략가들 중에서는 창원, 성산에 직접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는 건 어떠냐, 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1999년에 송파갑에 재보선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고요. 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2011년이죠. 분당에 재보선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출마해서 네. 당선이 됐던 그런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외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지를 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결단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할지.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만나거나 또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아마 곧 벌어질 겁니다. 네. 그때 과연 황교안 대표가 말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다 화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죠.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제 엄청난 시험대에 올라온 셈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이제 궁금합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 잘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완전 정치 신인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입당한 지 43일 만에 이제 초고속으로 당대표가 됐고, 근데 황교안 대표 앞에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을 재정비를 해서 내년 4월에 총선에 전력 투구를 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제 본질적인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신인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탄핵을 가속화시켰던 이 태블릿 PC가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수 진영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당을 나갔던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포괄하는 사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이고 있는 이런 발언들, 이런 태도로는 유승민 대표를 포괄해서 보수 진영을 재정비를 해서 총선 전략을 짜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는 사실 뭐 본인이 원치 않든 간에 그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다라고 하는 이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아가서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도 개혁 보수로의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외연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아주 중대한 과제가 좀 놓여 있고요. 그 황교안 대표를 왜 대표를 선출했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로또다. 네. 이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황교안 대표를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복권이라는 것이, 로또라는 것이 잘 되면 대박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꽝이죠. 대부분 꽝이거나 별거가 없는 굉장히 허망한 이런 있죠. 결과를 네. 낳게 되거든요. 어제도 이제 그 당대표 수락 연설문 때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을, 표현들을 보면 네. 대한민국 파괴, 뭐 좌파 독재, 폭정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하겠다 이런 그 각오를 내비쳤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 여권을 상대로 굉장히 강경한 투쟁이 예고되는 대목인데, 아까 성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긁어봤더니 이 복권은 꽝이더라. 꽝이다. 별거 없대더라.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꽝이다, 황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시대하고 과연 맞는 정치인이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북 세력이 지금 그 북한을 좋아해서 네.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주사파가 내통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분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이런 걸 자기 업적으로 가장 강력 내세우고 내세울 만한 치적으로 예, 이게 강조했죠.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 보여야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에 뭔가 이제 정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네. 당내 혁신도 해야 되지만 또 물갈이 공천도 해야 되고요. 또 바른미래당하고 뭐 어떤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선 앞두고 당 지지도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대표 임기가 2년이죠. 정치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총선 참패가 눈앞에 있으면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앞장서서 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고요. 재밌는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누가 이제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에 또 비대위가 꾸려지면 또 우리가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는데 웃고 나서 참석자들이 이게 꼭 웃을 일은 아니구나.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황교안 대표 출마 자체를 반대했던 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 체제 자유한국당 앞날을 별로 밝게 보지는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이런 관측이 잘못됐다는 걸 황교안 대표가 입증을 해 보여야 이런 보수 정당의 구세주로 떠오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그 유명한 공안검사였습니다. 본인의 뜻보다는 윗선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게 공안검사의 특징인데요. 1인자의 뜻을 충실히 받들다가 이제 1인자의 자리에 오른 황 대표가 백척간도의 자유한국당을 구해낼 수 있을지 머지않은 미래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기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